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직 못 본 이론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유전 복합 문제들, 일단 문제가 길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제시문을 분석하는 이유는 문제에 제시된 유전 현상이 어떤 종류냐, 이거를 찾는 거 이제 중점을 두면서 제시문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제시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가지 자료를 항상 줘야 돼요. 뭐냐면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손의 그 특정한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을 제시를 해주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가지수 조건을 통해서 뭐를 파악하냐면 유전의 종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염색체를 배분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 염색체 이게 연관일 거냐 아니면 독립일 거냐를 판단을 해주고, 만약에 연관이면 어떤 대립 유전자를 같은 염색체에 넣을 거냐 이거를 파악을 할 건데, 어떻게 파악하냐면 일단 최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우리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률 조건에서 유전자의 배열을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이 특정한 염색체의 유전자가 어떻게 배열이 될 거냐 이거를 최종적으로 확률 조건을 통해서 파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했던 말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어요. 자, 가부터 다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부터 다는 독립이죠.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얘는 남녀의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녀에서 모두 대립 유전자는 두 개씩 존재를 할 거다라는 그 특징이에요. 반성 유전이 없어서 모든 유전자는 남녀 구분 없이 두 개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가는 대립 유전자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얘, 그 다음에 자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로 제시를 했으니까 대문자가 우성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가부터 다는 모두 열성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안 나타나는 게 우성이죠. 이 정보를 기호로 표현을 하면 유전자는 이렇게 우열관계가 될 건데, 표현형은 대문자가 있으면 정상,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소문자가 있으면 표현형이 나타날 거다라고 써줄게요. 다음 조건 볼게요. 이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유전자형에서 이 세 가지 유전자의 유무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림은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부터 3에서 체세포 한 개당 얘네들의 상대량을 더한 값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P와 Q는 세 가지 대립 유전차성을 가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각각 여기는 가, 여기는 나, 여기는 다에 대한 유전자형을 쓸 거예요. 자, 먼저 P는 대문자 B를 안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소문자만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D와 소문자 D를 보니까 P는 대문자 D를 안 갖고 소문자 D를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아직 A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그 다음에 Q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B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D에 대해서 Q는 대문자 D만 가지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일단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형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T와 Q가 만나서 태어난 자손의 유전자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손도 똑같이 6개의 유전자를 받았겠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자, P는 B와 D에 대해서 소문자로 동형이에요. 그러면 P는 자녀 1부터 3에게 B는 무조건 소문자만 줄 거고 D도 무조건 소문자만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Q는 대문자 D만 갖고 있으니까 자녀 1부터 3에게 대문자 D만 줄 거예요. 자녀가 갖는 유전자형이 일단은 이렇게 고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자녀 1은 A, B, D 중에 대문자 하나만 가져요. 그런데 지금 자녀 1에서 대문자가 D가 하나가 있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소문자가 오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는 대문자 D를 빼고도 2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은 대문자 D를 빼고 대문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볼게요. 가와 나중에 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자형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와 Q의 유전자형을 한번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자, 자녀 1을 통해서 A와 B는 소문자로 12 동형 접합이죠. 이 말은 자녀 1이 갖고 있는 소문자는 각각 부모한테서 하나씩 온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자리는 일단 소문자가 될 거고, 여기도 일단 소문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조건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P와 Q에서 B가, 그러니까 나가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Q는 소문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가 갖는 대립유전자 다 대문자 2개는 다 여기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가 갖고 있는 대문자 A는 각각 아빠로부터 왔겠죠. 그러면 A에 대해서 P와 Q가 동일한 거죠. 그러면 P와 Q에서 동일한 형질이 2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형질만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B가 아니니까 P와 Q는 A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가에 대해서 동형이고 표현형이 동일한 거고, 그럼 여기에 대문자가 하나씩 오면 되겠죠. 그러면 Q의 나에 대해서는 P와는 달라야 되니까 여기가 대문자가 오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나머지 2와 3이 유전자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본 조건 있죠. 자녀 2와 3은 이 세 가지 표현형이 모두 동일하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문자가 오면 여기는 소문자만 와야 되죠. 그런데 2는 대문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대문자가 되면 여기도 대문자가 되는데, 그러면 2와 3에서 표현형이 달라지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이 3이 갖고 있는 대문자 하나는 B가 아니라 A에서 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다 소문자가 오면 되고, 그러면 2도 여기가 소문자가 오면 되고, 나머지 A가 대문자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유전자형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자, P와 Q에서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같은 게 아니라 가가 같은 거였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2의 유전자형 이거죠. 얘는 대대, 소소, 대소 확인했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3의 동생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유전자형, 이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3이랑 똑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3의 유전자형은 가에 대해서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죠. 그러면 자, 부모가 결혼해서 자손이 태어났을 때 일단 A에 대해서 우성이 나타날 확률은 둘 다 이형접합이니까 4분의 3이죠. 자, 이거 어떻게 4분의 3이 나왔냐면, 이거 퍼넷사각형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대문자 A가 있으면 우성 형질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전체 4가지 중에 3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 열성이 오려면 P는 소문자 B만 주니까 Q에서 소문자 B를 줘야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빠는 소문자 D, Q는 대문자 D가 줄을 주는 게 확정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1이 되죠. 그러면 곱하면 8분의 3이더라. 그래서 디귿이 맞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론편 3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자, 기억부터 디귿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일단 독립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성은 구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무슨 유전이 되냐면 복대립 유전이 돼요. 자, 복대립 유전이면 일단 해야 될 기억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우열관계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기억의 표현형은 네 가지다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전자 개수는 3개인데 표현형의 개수가 4가지니까 표현형의 가지수가 유전자 개수보다 많아요. 그럼 이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중간 유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자, 기억의 유전자형이 AD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A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AD인 사람, 일단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A가 되거나 D가 되거나 AD겠죠. 그 다음에 A인 사람은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A밖에 없죠. 그런데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유전자형이 BD인 사람과 BB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보면 B가 D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중간 유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 있는 게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기억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우열 관계는 A와 B는 중간 유전, 그리고 D에 대해서는 각각 우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유전이냐면 중간 유전이죠. 이와 이스타의 우열 관계는 불분명한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디귿도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 F는 F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디귿은 일반 유전이죠. 그래서 우열 관계가 F가 F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는 1부터 4에 유전자형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남자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났는데 A에서 태어나는 표현형 최대가 12가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P와 Q는 1부터 4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왠지 해야 될 게 P와 Q가 각각 1과 4 중에 누군지를 찾아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문제 물어보고 있는 게 이 자손이 기억부터 지그세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유전자형을 찾아야 되는 거고, A의 유전자형을 찾으려면 우리가 방금 말한 P와 Q가 1부터 4 중에 누군지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표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표를 이렇게 옮겨놨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 1부터 4를 각각 부모라고 했을 때 태어나는 자손의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표현형을 각각 곱했을 때 12가 나오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이 12를 이 셋에 어떻게 배분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능성 있는 게 12를 쪼개면 4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거나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가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겠죠. 1부터 4 중에 부모가 각각 하나씩 됐을 때 이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기억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건 총 4가지가 나오죠. 1과 2를 부모라고 하면 지금 A, B와 A, D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와 그 다음에 3 또는 4를 하면 A, D와 B,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과 3이나 4를 교배시키는 거죠. 그럼 A, B와 그 다음에 B,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3이랑 4를 교배시키는 거 B, D와 B, D죠. 그럼 일단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상황 같은 경우에 편의사각형 그리면 A, B, A, D가 되죠. 얘를 X축, 얘를 Y축에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자손의 표현형 한번 볼게요. A에 대해서 동형이니까 A가 나올 거고, 여기는 A, B가 나올 거고, 중간 유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나오겠죠.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B가 나오고, 그러면 얘는 세 가지가 나와요. 1번 상황에서 니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니은은 지금 1은 대문자 2만 줄 거고 2는
2 다시만 줄 거예요. 그럼 얘는 표현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 1은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F에 대해서는 2가 우성 동형이니까 표현형이 1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도 1이고 디귿에 대해서도 1이니까 표현형은 3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탈락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은 A, D와 B, D죠. 표현형만 볼게요. 똑같이 여기는 A, B, 여기는 B, 여기는 A, 여기는 D 해서 일단 4가지가 나왔어요. 3과 4랑 만났을 때 니은에 대해서 3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디귿은 나올 수 있는 최대가 표현형 최대수가 2밖에 안 되니까 니은에서 3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2는 동형이니까 무조건 2스타를 줄 거고 나머지 3과 4는 이형접합인데 여기서 2를 주거나 2스타를 주는 2가지 상황밖에 안 되죠. 그러면 2번도 안 되는 거죠. 자, 2번 상황은 기억 상황에 대해서 4인데 니은에 대해서 2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3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3번 상황을 보면 여기 AB와 BD, AB, BD 여기는 똑같이 편의사각형에서 자순을 보면 여기는 AB, 여기는 B, 여기는 A, 여기는 B 3가지가 나와요. 니은에 대해서 보면은 자, 1은 2에 대해서 동형이니까 2 하나를 줄 거고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자, 3과 4 둘 다 2가 오거나 2스타가 오죠. 그러면 2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2가 나오는 게 이제 부모 12를 만족하니까 부모가 될 수 있겠죠. 1은 여기에요. 자, 그런데 3번은 F에 대해서 우성 동형이니까 3번과 1번이 만나면 무조건 F에 대해서 표현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3번은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1은 이형접합, 그 다음에 4는 열성 동형접합이니까 4는 F스타를 무조건 줄 거고 1이 어떤 걸 주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F를 주거나 F스타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줄 거니까 그럼 디귿에 대해서 표현형이 2가 나오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결국에 부모는 1과 4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연습이니까 이 마지막 4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BD, BD인데 여기는 BB, 여기는 BD, 여기는 BD, 여기는 DD 해서 일단 표현형은 총 여기도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데 자, 니은에 대해서 둘 다 이형 접합이니까 니은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오죠. 디귿이 누가 오든 상관없이 3개를 곱했을 때 12가 될 수 없으니까 4번 상황도 아니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일단 P와 Q가 각각 1과 4다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과 4가 만나서 태어난 자손이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억은 A, B, 그 다음에 B, D죠. 자, 여기서 A, B가 나와야 돼요. 1과 똑같으려니까 A, B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4칸 중에 여기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1과 똑같으려면 2가 돼야 되는데 자, 1은 2에 대해서 동형이니까 무조건 2 하나를 줄 거고 4는 2를 주거나 2스타를 주겠죠. 중간 유전이니까 유전자형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 경우만 되니까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해서 얘와 얘인데 자, 4는 F스타만 줄 거고 그러면 1이 어떤 유전자를 주냐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이 될 건데 여기서 1이랑 똑같으려면 우성이 돼야 되니까 이것만 다 가능한 거. 그래서 이거는 1에서 F를 줄 확률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셋을 다 곱하면 16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아봤는데 얘를 좀만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이 12개다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모를 찾아야 되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쪼갠 거 한번 해볼게요. 12를 쪼개면 4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거나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자, 각각의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일단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복대립 아니면 중간 유전이죠. 근데 지금 보면
니은에서 3이 나오려면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인 게 3이랑 4밖에 없죠. 자, 기억에 대해서 교배한 결과를 보면 여기는 B, 여기는 B, 여기는 B, 여기는 D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두 가지예요. 자, 3과 4 있을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나머지 디귿을 봐야 되죠. 근데 디귿은 각각 동형인데 디귿은 일반 유전이니까 표현형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니은이 3이 아니란 소리고, 그러면 니은이 2가 나와야 된다 소리죠. 중간 유전에서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려면 한 명은 동형이고 한 명은 이형 접합이 돼야 돼요. 니은에 대해서 동형인 게 1 아니면 2예요.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인 거는 3 아니면 4예요.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죠. 다시 4가지가 어떻게 4가지냐면 1이랑 3이거나 4거나 그 다음에 2와 3이거나 4죠. 그런데 일단 기억에 대해서 3과 4는 유전자형이 다 똑같아요. 기억에 대해서 보면 이 경우는 우리 아까 본 거 이렇게 하면 여기는 A, B, 여기는 B, 여기는 A, 여기는 B에서 3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경우 2와 3은 A, D, B, D니까 A, B, D, 그 다음에 A, D가 나와서 여기는 B가 나와서 총 4가지죠. 그러면 일단 니은이 2니까 이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2가 부모 중에 한 명이 되면 기억에 대해서 4가 나오니까 2는 절대 부모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니은이 2다라는 조건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무조건 기억은 3가지가 나와야 돼요. 아마 후보가 이렇게 줄어들고 3, 4와 1과 만났을 때 지금 나머지 2가 나와야 되죠. 1은 디귿에 대해서 2가지 유전자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표현형으로 나타나려면 열성인 동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1과 4가 부모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좀만 더 하나씩 안 보더라도 찾을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 유전형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어요. 자, 가 A에 의해, 나는 B에 의해, 다는 D에 의해, 라는 E에 의해 결정이 되고 대문자가 각각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가부터 라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에 있고 가부터 다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가부터 다 이 3가지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라가 따로 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염색체 2개가 있고 여기 1번 염색체에는 가부터 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 대해서 라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가부터 라의 표현형이 모두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가부터 라의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부모의 표현형이 모두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부모는 모두 대문자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부모가 모두 우성이니까 대문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는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제시된 조건은 이 확률밖에 없어요. 이 확률 조건을 이용해서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를 시켜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부터 다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걸 제가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2가 있는 염색체를 2번 염색체라고 할게요. 자, 1번에서 나타날 확률 뭐가 나타날 거냐면 우성 형질이 나타날 확률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서 우성이 나타날 확률을 곱했더니 이게 16분의 3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1번 염색체에 대해서 각각 대문자가 최소한 하나씩 있다는 정보는 아는데 그 이상의 정보는 아직 모르죠. 그러면 일단 2번 염색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일단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인 경우 대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와 부모 중 한 명이 동형인 경우 그러면 대대를 가지겠죠. 그러면 부모가 모두 이형일 때 태어난 자손이 우성이 나오려면 확률은 4분의 3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부모가 모두 이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행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우성이 나타날 확률 4가지 중에 3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 둘 중에 한 명 우성 동형이면 자손이 우성 형질을 가질 확률은 무조건 1이죠.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건 첫 번째 상황인 거죠. 왜 첫 번째 상황이 되냐? 1번 염색체에서 모두 다 태어난 자손이 우성이 될 확률을 제가 x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x 곱하기 2번에서 대문자가 나올 확률인데, 그러면 모두 2형이면 4분의 3이고 부모 중 한 명이 동형이면 1이죠. 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6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얘를 계산하면 x는 4분의 1이 나오죠. 얘를 역수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이 4가지 염색체를 2가지씩 뽑았을 때 16분의 3이라는 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얘가 4분의 1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부모가 각각 줄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씩이죠. 2분의 1의 2배니까 4가지 염색체 중에 2가지, 다시 말하면 부모가 갖고 있는 염색체 하나를 지정을 해요.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만 선택이 돼서 대문자가 나올 확률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 일단 부모는 모두 우성인 형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염색체에 대해서는 이형 접합인 걸 찾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태어난 자손이 모두 대문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노란색 염색체만 선택이 됐을 때 대문자가 나오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부모는 대문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명이 대문자를 다 가지면 이 염색체를 선택했으면 반대쪽 부모에서 어떤 염색체를 주더라도 상관없이 자녀는 무조건 우성이죠. 이 말은 부모가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 최소한 하나는 소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B를 우리가 소문자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노란색끼리 만났을 때 B에 대해서도 우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여기에 우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빠의 초록색 염색체는 대문자 B가 있어야 아빠도 B에 대해서 우성인 형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A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에 대해서 아빠가 갖고 있는 반대쪽 초록색 염색체가 대문자가 오면 엄마도 둘 중에 하나가 대문자가 와야 되는데, 일단은 노란색의 대문자를 우선 배치를 시켜 볼게요. 아빠는 대문자 D를 갖고 있고, 여기도 대문자 D가 오면 아까랑 똑같은 한 명이 대문자를 가지게 되면 아빠가 어떤 염색체를 주든 상관없이 자녀는 무조건 대문자니까 여기는 무조건 소문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란 거랑 초록색이랑 만났을 때 D에 대해서 우성 표현형이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가 소문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우성 형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D에 대해서도 우성 형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D가 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초록 염색체 대문자 A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오든 상관없이 A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B에 대해서도 우성이죠. 그러면 아빠는 여기에 A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웠던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이 자리에는 아빠의 초록색 A 자리에는 무조건 소문자만 와야 되고, 초록색이랑 초록색이 만났을 A에 대해서 우성이 안 나려면 여기도 소문자가 와야 되고, 그러면 B에 대해서 만약에 대문자가 오면 아빠의 노란색 염색체랑 엄마의 초록색이 만나도 다 대문자가 되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도 소문자가 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노란색끼리 만났을 때만 대대대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선행사각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대대, 대소, 대소. 여기는 대소, 대대, 소소. 여기는 대소, 소소, 대대. 여기는 소소, 대소, 대소가 돼서 일단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전부 다 대문자가 오는 건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인 거 확인을 했고, 1번 염색체에 대해서 4분의 1이고 2번 염색체에 대해서 4분의 3이니까 이 16분의 3이라는 조건을 찾았어요. 만족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보니까
자, 태어난 자손 가에서 라 중 적어도 두 가지가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이니까 일단 이형 접합 개수가 두 가지 적어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생각한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더하면 되겠죠. 자, 먼저 두 가지 가부터 라가 네 가지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이 두 가지가 나올 경우를 볼게요. 그러려면 자, 먼저 1번 염색체에서 이형 접합의 경우를 수를 한번 세려고 하는데 얘는 이형 접합이 얘랑 얘 두 가지죠. 얘는 A 하나, 얘는 A 하나, 얘는 B와 D에 대해서 두 개. 태어난 자손에서 이형 접합이 둘일 경우는 일단 1번 염색체에서 2가 나오면 이 두 번째 염색체에서 0이 나와야 되죠. 동형이 나와야 되죠. 아니면 1번 염색체에서 하나가 나오면 2번 염색체에서 이형 접합인 게 하나가 나와야 되죠. 이 대소가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은 지금 1번 염색체에서 이형 접합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2번 염색체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4는 불가능하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상황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1번 염색체에서 이형 접합이 2가 나올 거는 4개 중에 2개, 4분의 2.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서 모두 다 동형인 거는 2분의 1이죠. 자, 2번 염색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대대, 대소, 소소가 1대 2대 1이고 여기서 동형이다 라고 하는 건 얘와 얘. 그래서 4개 중에 2가지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얘 볼게요. 자, 여기서 1번 염색체에서 이형 접합이 한 가지가 나올 확률은 4가지 중에 2가지.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서 얘가 나오면 되죠.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이형 접합이 두 가지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서 이형 접합이 나올 거는 4분의 2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자, 약분해 해도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뭐를 볼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적어두잖아요. 적어두면 일단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본대로 해도 되지만 얘를 여사건을 이용해서 써도 돼요. 자, 여사건을 이용하면 전체에서 나머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전체는 무조건 1이고 이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이다 라고 하면 이 나머지 사건은 한 가지 형질이 이형 접합이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모두 다 이형 접합이 아닌 경우인데 모두 다 아닌 경우는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이형 접합일 확률 이거는 1번 염색체에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서 모두 동형이죠. 1번 염색체에서 이형 접합이 1일 확률은 4분의 2죠.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서 동형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약분하면 4분의 1 여기서 1을 빼주면 4분의 3이 나오더라 라고 잡으셔도 돼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확률을 구할 때 이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우리 아직 못 본 세 문제만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 연관해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 갖고 문제를 푸는 거를 아직 연습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한 문제만 더 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볼 거냐면 우리 부교재 문제편에 있는 246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는 두 가지 대립 유전자 쌍에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 기억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어떤 유전 현상이냐면 다인자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H와 H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니은은 지금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니까 자, 일반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유전이 될 수도 있죠. 어떤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남자 P, 나는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제시를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 P와 Q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6가지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볼게요. 자, 일단 염색체가 두 개죠. A는
하나씩 있고 B와 H가 연관된 염색체가 하나씩 있어요. 자, A만 있는 걸 1번 염색체다 라고 하고 B와 H가 같이 있는 걸 2번 염색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염색체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AA 대대가 되거나 대소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다인제 유전이라서 중요한 거는 대문자 개수죠. 여기는 2개가 될 거고 여기는 하나가 될 거고 1번 염색체와 관련된 유전자형이 각각 대대 또는 대소가 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이 H-를 소문자 H라고 가정을 하면 가는 상인연관이 되는 거고 나는 상인연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렸던 패턴대로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상인연관이니까 1, 2, 1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BA 대 여기서 나오는 유전자를 이렇게 표로 재구성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일단 대문자 개수 쓰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하나죠. 여기는 0개.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니은이 일반 유전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에 대해서 선을 그리면 만약에 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H 스타가 우성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지금 결과는 똑같죠. H 스타가 우성이면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우성이 되는 거고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게 우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표현형이 6가지다 라는 정보밖에 없는데 자, 중간 유전이면 선이 2개가 생기겠죠. 표현형이 다 다르니까. 자, 한번 볼게요. 1번 염색체에 대해서 대문자 수는 1 아니면 2밖에 못 가져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만 볼게요. H가 H 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 2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과 2를 가지니까 여기는 자, 그냥 대문자 수 더해주면 돼요.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4 해서 여기는 3가지 해서 5가지가 나오니까 얘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H 스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0이랑 1이니까 1, 2, 2, 3이 돼서 어차피 3가지가 나와서 총 5가지가 나와요. 그럼 얘도 아닌 거고 그러면 남은 건 중간 유전이죠. 그러면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표현형이 나타날 거예요. 1번이 2가지 표현형을 나타나니까 각각 2가지씩 그래서 총 6가지 표현형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은은 중간 유전이다 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좌우선이 Q와 같아야 되는데 Q는 H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니까 2호기만 보면 되죠. 자, 여기서 지금 대문자 수가 3개가 나와야 돼요. 대문자 수가 3개가 되려면 얘랑만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염색체에서 둘 다 대문자가 나올 확률 1분의 2.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이면서 얘가 나타날 확률은 4가지 중에 2가지니까 4분의 2.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이 나오더라. 그래서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